사실 만연히 개인회생 관련된 상담이 뭐 개인회생 진행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거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그런 내용, 그러니까 어떤 개인회생이 들어가는 시기나 타이밍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그래서 개인회생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분들께서 개인회생 진행을 결심하셨을 때 당장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상담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서 당장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시고 내용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개인회생 진행하시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채무 변제를 더 이상 진행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될 점이, 아는 사람 돈은 내가 좀 갚아야 됩니다 라고 하셔서 그나마 있는 목돈을 지인들, 가족에게 변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편파 변제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생을 결심하셨으면은 그 즉시 이제 채무 변제는 중단은 하시되, 동시에 중단을 하실 거면 모두에게 중단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개인회생 절차라는 거는 법원이 자기의 주관 아래 채권자도 가만히 있고 채무자도 가만히 있어, 내가 주관해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게 할 거야 라는 제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도 금지 명령을 줌으로써 독촉 추심을 못하도록 하잖아요. 동시에 채무자도 임의로 변제를 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가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빚 갚는 것을 당장 멈추시고, 가족, 친척에게도 절대로 변제를 임의로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출이 있는 은행의 어떤 계좌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대출이 있으면은 개인회생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금지명령 이전에 들어와 있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 처리를 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을 하는 채무자 분들에게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는데 간혹 가다가 그 돈 정리를 안 해두셔서 상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출받은 기간에 은행에 예금 잔고는 영원으로 만드셔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사용하지 않는, 대출을 안 받은 계좌가 있다라면은, 은행의 계좌가 있다라면 해당 은행 계좌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만약 그런 계좌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제3의 은행에 가셔서 계좌를 만드시고, 그 계좌를 이제 향후에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좀 부수해서요, 보통 대출받은 기간의 계좌는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채무자분들께서 여기에 자동이체가 많이 붙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핸드폰 요금, 공과금 이런 어떤 자동이체가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를 이체 해지를 안 해놓으셔서 어떤 대출금 채무가 나가서 이제 좀 아까운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요거 나가야 되는 건데 계좌만 영원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못 나간 거죠. 그래서 못 나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동이체 해두신 어떤 그런 거래들은 잘 확인하셔가지고 정리 한번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개인회생 진행을 앞두고 있으면은요, 미납 대금이 있는 카드사의 카드 결제 방식을 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 사업자인데 삼성카드에서 카드론을 실행을 했다. 그런 경우는 삼성카드에 대출이 있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고객이 와서 삼성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삼성카드에서는 돈 줄 거랑 받아가야 될 걸 상계 처리하고 고객의 대금을 저에게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불측의 어떤 고객 대금이 안 들어와서 자금 융통이 막히고 손실이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드사에 연체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제 방식을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고객분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근데 현실적으로 현금 결제 유도가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피지 결제사를 통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카드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카드사 결제 대금 요런 정리, 피지사, 뭐 현금 결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요거는 이제 금지 명령 나오시게 되면 그 이후에는 카드사가 상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사업 운영하시는데 큰 차질은 없으셔요. 근데 다만 금지 명령이 나오기까지 보통 이제 개인회생 준비하시고 금지 명령 나오기까지 한 달에서 2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고 다른 변호사님들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리는데, 이게 연체가 시작되면은 여기저기서 문자도 많이 오고 연락도 많이 오고 이상한 서류도 많이 오고, 근데 이 서류 내용도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다 무시하시거든요. 이제 뭐 대부분의 서류들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맞는데, 적어도 법원에서 온 서류들은 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컨대 이제 법원에서 지급 명령 결정이 이제 송달이 돼서 왔다. 그러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
신청을 해서 확정을 차단을 해둬야 됩니다. 개인회생을 빠르게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가 압류되거나 계좌가 압류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압류돼서 집행이 되고 나면 이걸 다시 회수해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급 명령이 일단 왔다. 근데 이제 대리인에게 사건을 맡겨놓은 단계라면은 그 내용을 바로 공유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단계라면은 신경 쓰셔가지고 이의 신청을 2주 이내에 바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회생을 들어가게 되면은 아직 연체가 없는 분들은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뭐 특정 지출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자녀 학원비라든가 이런 경우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개인회생 들어갔을 때 이걸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건 이제 연체 시점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서는 변호사랑 한번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신용카드는 개인회생 맡기고 나서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하시는 시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셔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맡기셨다. 그리고 이제 채권자 목록 전달하시고 부채증명서 발급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고, 사실상 개인회생을 맡긴 그 시점부터는 좀 어렵다라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관련해서 부채증명서 발급 시점들은 대리인 사무실하고 한번 소통하셔가지고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회생 진행을 내가 염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세대출의 어떤 갱신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좀 내용이 좀 복잡한데 제가 관련 영상을 촬영해두긴 했는데, 일단 정리를 하면은 내가 이제 전세대출 받았는데 담보성 전세대출이라서 질권이나 채권 양도가 설정된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들어가고 나서는 갱신이 안 돼요. 그래서 개인회생 들어가시기 전에 일단 연장을 해 두시고 개인회생을 하는 게 사실은 유리합니다. 내가 만약에 전셋집을 지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꼭 참고하셔서 일단 개인회생 진행 시점을 좀 조율을 하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내가 개인회생을 언제 들어갈 것이며 연체는 언제쯤 될 것이며 독촉 추심은 어느 정도를 내가 견뎌야 되며 이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연히 개인회생 관련된 상담이 뭐 개인회생 진행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거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그런 내용, 그러니까 어떤 개인회생이 들어가는 시기나 타이밍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그래서 개인회생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요 전세대출 관련해서는 이게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관련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 제 관련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내가 진행할 거야 라고 마음먹은 분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어요. 사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불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회생 상담과 동시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관련하셔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고요. 상담 희망하시면 저희 사무실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